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위원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우임 박사님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뭐 예. 잘 있었고요. 예. 예, 지난주에 유튜브로 예. 그 블루 앵그리 예. 그 장애 집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뭐 대단한 그 열기도 추운데 네. 느껴지시고 또 자유한국당 들린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문제가 이 여당이 못한 것도 있지만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못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크죠. 여러 가지. 예.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에 가서 집회한 것도 상당히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 좀 감명받았습니다. 예. 또 열심히 하라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꾸라지 때문에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렸다, 불순물을 물고 다니다가 하면서 마치 이제 오염된 미꾸라지 검찰 6급 수사관 한 명을 죽이려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이 다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데 지금 미꾸라지가 계속 이렇게 반격을 하니까 지금 청와대가 자꾸 말이 꼬이고 거짓말이 자꾸 누적되고 저러면서 자기들은 또 무슨 어제는 그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 왜 말을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소통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그 소통수석, 예, 이름이 소통수석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미꾸라지라 했어요. 한때 몇 달 전만 해도 같이 한솥밥을 먹던 청와대 동료를 미꾸라지로 표현했어요. 그게 올바른 표현입니까? 미꾸라지라 하면 밑에 검찰이나 경찰 보고 알아서 미꾸라지 없애라는 얘기 아닌가요? 죽이라는 이야기. 죽이라는 얘기죠. 그건 추어탕에 먹으라. 지시 사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견문 발검이라고 있잖아요. 예. 모기를 잡으려고 칼을 뽑는다는데 이거는 그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려고 잘못하다 대포 쏘고 공중폭격까지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논밭이 다 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검찰의 감찰을 기다리겠다 하고 아무 그냥 대응을 안 하면 될 건데 그냥 흥분해서 연일 막 온갖 이렇게 독한 표현을 쓰면서 악이 받쳐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이 권문 세가가 하인 한 명한테 한 대 뺨을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하닥하닥 거리는데 지금 보도되는 게 다가 되면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명만 하고 기다리면 될 거라 보는데 저 왜 저렇게 하닥거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그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각자 개별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청와대가 좀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고 각자 제가 보기에는 뭐 비서실장이나 누가 윗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좀 중대하게 얘기를 했겠죠. 화가 나서. 그러니까 밑에서 더 좀 개별적으로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미꾸라지 흙탕물에 미꾸라지라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네, 미꾸라지가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는 그 장구벌레 잡아먹으려고 모기 밑에 애벌레, 그죠? 땅바닥에 들어가서 흙탕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장구벌레를 잡아먹어야지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 역할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나. 또 김의겸 또 대변인은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치 사찰이라는 유전자는 없다. 그런 말은 얼마나 굉장히 오만한 말인지 몰라요. 자기도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DNA는 그런 게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성직자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요? 성직자들이 무오류를 자기가 모시는 신의 무오류를 주장할 때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뭐 한때 동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리고 당위성 있는 당위적인 도덕적인 감성적인 멘트로 그 유전자 얘기를 하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 뻔한 거짓말 금방 검찰에서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는데 검찰에서는 시작도 안 했다잖아요.
수사 남봐도 안 먹일 정도로 그냥 놔뒀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과잉 대응하는 거죠. 과잉 대응해서 제가 보기에는 작게 끝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자꾸 일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터뜨린 게 김태우 6급이잖아요. 예. 사무관도 아니고 6급이에요. 6급 육급. 공무원. 예. 6급 공무원 그 군대로 말하면 한 인사계 상사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뭐. 예, 밑에부터 올라갔는데 수사는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예. 예, 그런 분하고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싸움으로써 오히려 김태우라는 수사관을 그 자꾸 띄워주고 예. 내부 고발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터트리는 게 많으면 청와대가 감당하지도 못할 사태까지 저는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저렇게 하닥거리는 걸 보면 조금 뭔가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 뭡니까 이 러시아 대사 네. 우윤근이 문제라 네. 하다가 자 그건 아니거다 왜 그 뭐 어쨌든 정권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도로공사 네. 이제 특혜 네. 이 도로공사 휴게소 카페 특혜 네. 문제로 이제 나오면서 우재창 전 의원까지 등장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다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계속 여러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었고 네. 또 이 정권에서 1년 반을 있었으면 상당히 그 1년 반 동안 또 굉장히 유능해서 첩보로 채택된 거에 상당수를 자기가 다 했다. 네. 그렇다면 듣고 보고 아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터트릴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좀 제보를 할 게 좀 많이 쌓여 있다 하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게 무슨 발표를 해도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으려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믿을 것 같아요. 윤상걸 박사님 예. 또 세 가지 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이거 틀린 거 있으면 나 사퇴하겠다 예. 약속하거나 안에 거기다가 국정조사 예. 그리고 특검 도입 예. 세 가지 하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청와대 발표 갖고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계속 틀리고 있는데. 근데 네. 그 한국당이 빨리 청문회 국정조사를 해서 그 김태우 수사관을 이렇게 생중계로 국민 앞에 세워야 된다. 아니면 또 이 수사관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하게 발견되는 일이 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보면 그 박한천 씨 사건 때 네. 유출에 관련됐다는 서울 분실 직원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아주 자살을 했잖아요 한 명이. 그렇죠. 근데 그때도 보면 처음에 3인방에 대한 십상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세계일보에 그죠? 네.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네. 그 이 내용들에 등장한 권한들을 찾아서 네. 미리 다 제거를 했더라면 저렇게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쫓겨나온 그렇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3인방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믿었던 3인방은 전부 검찰에 가서 다 우리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고 다 자기 주군을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가벼운 죄들 네. 또 이 정권은 별건 수사로 엮는데 그 3인방을 별건으로 엮으면 엮을 거 많겠더만 네. 또 그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또 수사를 안 하더만요. 네. 네. 뭐 협조 아니겠어요, 협조? 그런 면이 있겠죠. 예. 네. 그냥 뭐 적폐청산 수사도 네. 협조하는 사람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다가 뭐 본인이 보수파라면서 3인방이 뭐 잘못했나 이런 거는요.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까지 비호하고 최순실이 뭔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나도.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이 정권이 대처하는 걸 보면 이제 드루킹을 이 정권은 무사히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드루킹이 법정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공모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름을 바꿔라 했다. 네. 그리고 또 그 부인인 김종숙이 경인선 가졌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부부가 이 경공모라는 조직에 하는 일에 다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언론들이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그냥 슥슥 넘어가고 있어서 드루킹도 그렇게 했으니 이제 이 김태우도 그렇게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죽거나 가두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끝장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드루킹도 지금 임시로 덮은 거지 그 영원히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네, 조금 세월이 몇 년 지나면 당장의 그 재수사를 특검이나 또 통해서 또 한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 되고 이번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내부에 있던 사람이 저 내부 고발자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미꾸라지로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고 또 개인 비리 조사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골프 접대 받았다고 해서 골프장 6-7개를 압수수색했대요. 예, 1년치 또 예. 통화하고 골프와 1년치. 같이 친 또 KT 상무를 그렇죠. 또 뒤진 다음에.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골프장 관계 그 얼마나 접대 받았겠습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아이, 그렇죠. 그거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그거 글쎄 뭐 말입니다. 몇십만 원이죠. 몇십만 원인데 그거 갖고 우선 구속시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게 영원히 가둘 수는 있겠느냐. 그래서 저 반역자하고 배신자가 다르거든요. 예. 반역자는 기존 권위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별을 해는 밤, 서시 이런 것은 윤동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반역자가 된 거죠. 일제의 반역자가 된 거죠. 그 사마천, 사기슨 사마천 이런 사람은 반역자고 배신자는 이제 믿음, 의리를 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도리까지도 저버린 접었다.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가롯 유다 같이 은화 맨양에 자기 스승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배신자라고 하는데 자꾸 배신자로 이렇게 몰고 감으로 해서 이 김태우라는 수사관을 반역자 반열에 올리는 그래서 자꾸 큰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도덕성이나 이런 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달을 가리키면은 달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파악을 빨리 하고 조치를 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가락이 왜 그러냐. 손가락이 휘었다. 손가락이 장갑 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 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런 유의 인물, 김태우 씨 같은 경찰이거나 검찰인데 청와대 주로 파견돼서 특감반 활동한 사람, 그런 사람 좀 본 적 계시죠? 네, 맞죠. 예. 뭐 기자하시면서도 많이 뵀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없어? 맨날 저한테도 물어보러 오고, 예, 그게 뭐, 일이에요. 아니요, 그럼 새끼 밥을 예. 그런 사람만 찾아가면서 그렇죠. 묻고 듣고 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한테도 이 정권만 안 와서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어찌 알고 오는가. 정권마다 국정원, 경찰, 뭐 검찰 많이들 왔었죠. 그래서 저도 저런 분들의 성격을 잘 아는데 이제 저런 분들이 드루킹하고 좀 다른 거는 그 굉장히 저런 거는 하던 사람만 하더라고요. 네. 자기 특기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 안에서. 그래서 정보를 하는 사람은 계속 정보를 하고 또 파견 가는 사람은 계속 파견만 가더라고요. 네. 들어와서 일반 경찰을 못 하더라고요. 잘. 예. 검찰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 옛날에 대검 범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정보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렇죠. 밥을 먹다가 훅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 듣고 네. 옛날에도 보면 최순실이 문제를 그 박관천이나 이런 쪽에서 뭐 오타는 네. 아줌마한테서 처음 들었다잖아요. 오타는 집에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뭡니까? 거기 그 뭡니까? 그 자기 그 국토청에 뭐 이 지방청에 있던 국토관리청입니까? 네, 네. 뭐 그 공무원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파악했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정보의 생리와 정보에 대한 기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만 들으면 이게 뭔 말이다라는 게 이제 착 그림이 그려질 정도가 돼야 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유능한 어떻게 보면 수사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오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오염은 좀 돼서 뭐 업자들도 좀 많이 알고 뭐 친하게 접대도 좀 받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일 처리 과정이 그런 일이 생겼으면 조국 민정수석부터 그 개통 책임을 지난번에 따졌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밑에만 치고 오히려 조국 수석은 껴안았잖아요. 그런 면이 이 사건을 좀 더 키운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박근혜 저 대통령 때 이 3인방 사건이 세계일보 보도됐을 때 그 전에도 그랬지만 TV에 나가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십상시와 3인방에 거론된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정윤회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외국 보내고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서 청소를 다 해야 정권이 말기에 편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 뒤에 신년 그 기자회견에서 믿는다고 세 사람을. 그럼 믿는 도끼에 그리 발등을 찍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면 정상적인 권력 작동 시스템이라면 조국을
경질하고 그렇죠. 미꾸라지라고 한 윤영찬도 경질하고 임종석도 보고 받았냐 물어보고 네. 보고 받았다 하면 경질을 해서 네. 저 위에부터 정리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김태우가 잘못한 게 있냐를 따져야 그렇죠. 이게 정권이 안 망하고 사는 정권이지. 네. 이제 저런 식으로 딱 해가 겁주고 가두고 아이고 너 자꾸 겁주면 자살이나 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몰면 이건 나중에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잘못한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네. 조심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말- 지난 정부에서 그 잘못 대응해서 사실 탄핵까지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런 대응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무조건 껴안고 감추고 밑에 사람한테 책임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런 모습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좀 사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율리시스인가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가 악의 10년을 들여다보면 악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동인가는 답이 뻔한데 청와대 그 건너편에 보면 추어탕집 유명한 네, 거 하나 예. 있죠. 원래 그 저 다동에 네. 있고 무교동 뒤에 네, 네, 거기에 분점 있지 않습니까? 네. 용거목 네, 예, 예. 자주 가보셨죠? 네, 예. 그 집에 추어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네. 옛날에 김일성이가 서울 먹었을 때 네. 6.25 때 그 집에서 밥도 먹었다는 거. 네. 이 용거목에 가가 미꾸라지를 너무 많이 먹어가 머릿속에서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빠져나가고 상대를 미꾸라지로 몰까 요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꾸라지가 얼마나 유익한 그 생물입니까? 예. 일기예보까지 옛날에 미꾸라지가 그 자꾸 물 위에 올라오면 비 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뭐 법꾸라지라고 뭐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나 이런 높은 사람들을 미꾸라지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육국 공무원 하나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자꾸 커지거든요. 한 개 거짓말하면 또 한 개 터지고 예. 또 한 개 변명하고 예. 한 개 거짓말하면 또 한 개 터지면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측근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저는 내보내야 된다고 봐요. 아, 세 사람. 예. 내보내는 것도 세 사람. 예. 조국 민정수석 예. 책임이 있어요. 예. 민정 지금 라인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계속 터트리잖아요. 예. 하나하나 그거 감췄잖아요. 조국 수석 제일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 임종석 실장. 예. 어떻게 보면 측근 정치의 그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중심 정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측근이 이런 일이 터졌는데 자기는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몰라 하거든요. 밑에서는 또 보고했다고 하고 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겸사겸사 한 사람 더 김수현 정책실장. 지금 탈원전부터 부동산 정책 실책, 소득주도 성장 우리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회복 어렵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공백 기에도 그래도 경제팀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없었는데 지금 경제는 지금 손대기도 좀 늦을 정도로 지금 잘못 건드려 놨거든요. 저는 이게 측근 김수현 실장이 주도로 경제팀 장관들을 위에서 눌러가면서 한 게 후유증이 너무 커서 이 세 명 측근, 왜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깊이 파묻을수록 폭발력이 크다고. 이 측근 세 명이 대통령 옆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있어서 지금은 이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 사람부터 저는 우선은 정리하고 모든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큰 수습, 큰 결단을 내려야지 자꾸 미꾸라지다, 흙탕물이다, 우리는 DNA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당위적인 얘기라 예를 들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나폴레옹이 언제 죽었냐? 마지막 전쟁에서 졌다. 이런 답하고 똑같아요. 예? 그 답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얘기죠. 이혼 사유가 뭐냐? 물어보면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다. 그 대답하고 또 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로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 이 얘기죠. 그 지금 좀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미꾸라지 두부 드셔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옛날 어디 어떻던가요, 그거? 전라도 쪽 가서 화순 쪽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 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던가요?
모양은 뭐 조금 뭐 그렇긴 했지만 맛은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오래전에 먹어봐가지고.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냄비에다가 네. 찬물에 미꾸라지 넣고 네. 두부 내가지고 이제 불을 살살살살 하다가 점점 세게 올리면 네. 뜨거우니까 미꾸라지들이 두부로 들어가요. 네. 저도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두부도 있고 미꾸라지도 같이 익죠. 그래가 이제 썰어갖고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야들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꼭 그러니까 위기가 왔으면 위기를 해결해야 될 건데 두부에다가 대가리 딱 쳐박고 네. 그냥 위기를 외면하는 그런 모양이 딱 미꾸라지 두부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베트남에서 지금 축구 대표팀 잘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성공한 비결이 작전을 엄청나게 잘 쓰고 뭐 조직 뭐 이거를 뭐 4-2-4인지 4-4인지 뭐 이런 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 파파 리더십이라고 괜찮은 선수들을 잘 뽑아서 그 부자간처럼 발 마사지 해주처럼 잘 지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팀워크가 돼서 오늘날 베트남의 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파파 리더십 뭐 이게 아니라 끼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게 좀 갈등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시라고 봐요. 예, 부산 출신들이 또 청와대에 또 입성한 그 세력들이 좀 있잖아요. 예. 조국 수석도 뭐 대통령 똑같이 부산 출신이고 뭐 이호철 옛날에 그분도 부산이고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 출신 또 세력이 많고 또 임종석 실장 또 아마 세력이 좀 다를 겁니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도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삐져나온 하나의 그 조각 아닌가.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좀 힘없고 못 배우고 좀 무식한 어떻게 보면 그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보면 예. 또 비슷한 게 예. 역사는 반복되는 게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좀 아는데 예. 그 정윤회와 박지만이 미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지만 씨 쪽에서 잡았대요. 예. 잡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이더라.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박지만이 예.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김 실장은 청와대 안에서 계속 이 남들은 기춘 대원군이라는데 본인은 이 힘을 좀 못 쓰고 있으니까 이참에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엉천아 이리 와라 해서 저 관처에 데리고 이거 좀 조사하라. 예,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막 박관천이 신이 나가지고 그 국토관리청입니까? 네. 거기에 그 양반 들어가 다 적어가지고 권력 1인자는 뭐 최순실 뭐부터 십상시가 밥을 먹고 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온대. 근데 제가 그때 경찰 중에 한 명한테 들어서 내가 그 당시 MBN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네. 그때 그 텔레비에 최순실이 그 조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됐다가 논에 그 동계서 장시호. 장시호가 시호라고 이름 바뀌기 전에 예. 별 이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언급됐던 그 저기 이 오토바이 잘 타는 할리 데이비슨이 네. 와서 타고 와서 중국집에 이 차를 맡기면서 오토바이를 원래 그 본명의 이모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경찰분이 뭐 제대로 좀 듣고 다니랬는데 나중에 장시호 그 본명이더라고요. 이모부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 신문에 보도된 직후에 발레하는 애들이 거기 사람이 타고 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장시호 이모부라고 하면서 맡기더라는 거예요. 본명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때 이제 이 그런 정황들을 나름대로 견제하려고 시켰는데 위에서 이 VIP가 편을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난처해졌잖아요. 그냥 죽자 했는데 이제 집요하게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을 잡아내서 철하고 반대측에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홍철이 집에 가고 박한천이 또 복귀되고 근데 박한천이 좋은데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또 압력을 넣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박한천이 문건이 돌고 돌아서 세계일보에 보도돼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건설업자 골프 스폰서라는 사람이 뭐 스폰서인지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부산파하고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조국도 부산파에서 다음에 다 카드로 밀고 있다. 그리고 이 조국 밑에 반부패 비서관 밑에 있는 특감반에
이 김태우가 소속됐으니까 김태우는 신이 났죠. 네. 박관천이처럼. 박관천이도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는데 아니 뭐 박관천이 내 이거 보고 잘하면 또 머리를 좀 쓰다듬어지고 승진하겠다고도 생각하고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 그러면 이쪽과 견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임이겠죠. 임종석이.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을 쇠제끼다가 이미 이제 그걸 포착하고 화가 나서 이제 조국한테 조지니까 조국은 시침이 떼고 니 좀 집에 가라 하다가 나 못 간다 하니까 그때도 정윤회하고 누굽니까 박지만 둘이 싸울 네. 때도 민정을 다 돌리 보냈어요. 경찰에. 통으로. 네. 그러니까 이 다 돌리 보낸 일이 발생할 때는 이거는 권력 안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요놈도 못 믿고 저놈도 못 믿을 때 이 판에 싹 가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 돌리 보냈다라는 부분하고 부산파 문제가 예. 건설업자하고 가까웠다는 걸로 봤을 때는 충돌이 생기다가 이미 아직 나 안 죽었다고 반격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 이 친구한테 다 전가해서 네. 네가 뭐 그런 거 써라 했냐고 시침이 딱 된 거죠. 그렇죠. 김기춘 시장도 사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홍천이도 이제 횟집하러 가고 뭐 재판까지 불려다니다가 박관천이는 구속도 되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고 생각해보니까 지난달에 처음 청와대 특감반이 다 소속대로 복귀했다면서 나왔던 비리 있잖아요. KBS가 그때 예, 처음이었지. 나왔던 비리 예. 뭐 골프, 과학정보통신부 장관한테 5급. 자기 자리를 셀프로 부탁했다. 예. 그 본인은 김태우 수사관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기한테 부탁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자기 수사 중인 사안을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데 본인은 뭐 민원실 가서 승진 자료를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예, 예. 휴대폰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골프 접대받고 그 감찰관들의 비리가 모두가 김태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김태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거를 김태우 한 사람한테 지금 몰고 간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조직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다 책임전가. 책임을 한 사람은 자기 반대편 쪽에 제일 약한 사람한테 힘을 그냥 몰아서 그쪽에다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고서 기업체도 그렇잖아요. 시침이 뚝 떼버리고.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회장님한테는 보고하는 거죠. 저놈이 미꾸라지입니다. 저 미꾸라지 빨리 저 없애야지. 저런 친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맨 위에서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간 건데 제가 보면 이 사태를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리더인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일 나온 것도 그랬고 수습하는 과정도 그랬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써야 되고 수습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 편에 갈려서 어떻게 보면 내분에 휩싸여서 대통령이 제대로 못 본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박항서 이 감독은 파파 리더십인데 이자들은 가파드 리더십이네요. 네, 그렇죠. 마피아 대부. 네, 네, 제가 그 저기 얼마 전에 이 아웃레이지라고 네, 일본의 네. 그 야쿠자 영화 네. 기타노 다케시 네. 잘 아시죠? 예, 저는 잘 뭐 모르는데. 하나비 소나티네 같은 예, 이 야쿠자 영화에 예. 원래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뭐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도 타고 영화적으로는 좀 네. 아주 냉혈한적인 네. 이 조폭 세계들을 잘 그렸어요. 거기에 보면 최고 야쿠자 두목이 한 명을 불러가 쫄병을 네가 좀 반대파 좀 쳐라 하고는 또 그 밑에 있는 쫄병을 쳐서 저놈 뒤 싸움 붙으면 너는 요놈을 죽여라. 전부 다른 지시를 해가 나중에 그 중간에 다 접수되고 나면 이 빌빌한 놈 하나 불러서 저서 번 돈은 네가 다 나한테 상납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야구자라는 게 거의 생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치 세계가 제가 볼 때 좀 생 양아치 야구자 수준보다도 또 더 못한.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 보고 누군가가 힘을 상당히 실어주면서 비리 정보 등을 수집하라 했으니까 하지. 야는 바보입니까? 뭐 이 여권에 가까운 핵심 인물들의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했다가 박관천이가 옛날에 어떻게 되는 거 몰라서 이 친구가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누가 밀어주고 뭐 이런 분위기니까 열심히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좀 가라 일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문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다고 차별하잖아. 오히려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방송이라고 봅니다. 이 특히 공중파 그중에서도 KBS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서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날 전두환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DJ 때보다는 비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때는 저 정도 안 했는데 정말 KBS에서 심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도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청와대 발표만 지금 조금씩 보도를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NHK나 영국 BBC 같이 신뢰가 있는 방송이면은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믿을 텐데 지금 무슨 발표가 나도 방송이 정권에 장악됐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게 수습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방송을 내 편으로 정권 편으로 끌어들인 것은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이 사건을 잘못하면 더 키우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처벌의 범주에 없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도 이제 다 처벌이 대상이잖아요. 네. 그럼 저 정권이 이렇게 물러가고 나면 이 정권이 방송국에서 정권의 협조에 따라서 지금 방송농단을 한 이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콩밥을 좀 먹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쉽게 방송 갖고 장난을 못 치는 선례를 만들어야 저는 정치 보복이 한국은 이제는 막 한 10번 정도 해야 돼요. 막 바뀔 때마다 한 1000명, 2000명씩 깜빵에 가고 이래갖고 몇 번 해버리고 나면 이제는 다 안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시키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정화가 되지. 그냥 이 양아치 쓰레기들이 다 청소될 때까지는 정말로 정치 보복을 심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또 와 있죠. 지금도 너무 뭐 기무사령관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지금 뭐 대통령 둘에다가 뭐 대법원장까지 지금 칼 끝을 겨누니까 지금 문 정권에 저는 실책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또 그것도 세 가지가. 하나는 정치 보복의 생활화, 일상화, 연례화. 예? 예. 앞으로 일상화가 될 겁니다. 누가 하든지 정권 재창출에 민주당이 성공해도 또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그럼 자기 패해서 더 죽일 거예요. DJ 다음에 노무현 해도 대북송금 특검 했잖아요. 박지원 깜빵 같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이루어지는 거 뭐 철도부터 뭐 내일 모레 기공식이지 착수식이지 착공식인지부터 그 돈이 7억 들어가는데 그런 거부터 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정치 보복의 생활화. 두 번째는 경제 침몰이죠. 경제 침몰. 이게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경제를 망쳐놓으면은 정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태까지 경제 발전을 이룬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그냥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큰 실책이 정치 보복의 생활화, 경제 침몰, 자유시장 경제를 그냥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좌파 경제로 뒤바꾼 거. 이거가 아마 3대 실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발 그래가지고 저 대학에 한 번 더 갈 때까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안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대학에 다시 한번 가야지요. 그 전에 뭐 추락하고 그러지 말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치 보복의 일상화를 해서 나중엔 다 지겨워서 겁이 나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리 돼야 대한민국 정치가 좀 맑아질 거다. 그렇죠. 정치가 잠만 자고 있어도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치의 과잉 경제 개입이고 옛날에 군 문제도 그래요. 옛날에는 5.16 이후에는 군이 정치의 과잉 개입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은 정치가 군의 과잉 개입하는 게 문제예요. 군은 사실 그 나라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에서 뭐 하지 마라, 뭐 감시하지 말라, 훈련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감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과잉, 잘된 과잉은 괜찮은데 잘못된 과잉,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가 잘못돼가 자살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그러면 삼족을 매라는 법을 만들어가 자살 방지 금지법을 만들어서 자살하지 말고 잘못된 만큼은 꼭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역사적으로라도 법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발 자살하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